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자, 2023년 올해의 마지막 거래일이 마감이 됐습니다. 한 해 동안 참 노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투자올림픽 아낌없는 응원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이 공매도 금지부터 다양한 테마주 널뛰기까지 올 한 해 우리 시장은 참 이슈들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연말 들어서는 시장이 조금 회복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좀 힘들다 생각하는 투자자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은 그래도 마지막 빨간불을 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이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보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이 마지막 결산을 앞두고 수익을 끌어올리는 효과로 우리 시장이 좀 코스피 상단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뿐만 아니라 강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자동차 쪽에도 부품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장 동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한편 제약바이오 쪽이 또 요즘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죠. 연말에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는 제약바이오 오늘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잘 가는 종목들 내년에도 잘 잡아봐야겠죠. 내 계좌에 빨간불만 켤 수 있는 방법 마지막까지 투자올림픽과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년에도 우리 시장이 활짝 웃는 흐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도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네이버 TV와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신 이후에 또 실시간 소통도 이어가 보시면서 참여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올 한 해 마지막 이 대미를 장식할 천상계 트레이더를 모셔봤습니다. 윤사무 해설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매매하고 있는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라고 하고요. 사실 원래 이제 화요일 날 출연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사랑니를 빼면서 너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랑니를 빼고 또 완벽하게 부활해서 오늘 또 방송을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7, 8월 달에 제가 이제 이 방송에 첫 출연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멋진 종목, 또 멋진 전략들을 이제 계속해서 선보이면서 여러분들의 계좌에 이제 즐거움을 선사를 해드리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이 이제 도와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를 이렇게 또 사랑해주시고 또 믿어주시고 아껴주셨던 시청자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주식시장의 선수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네, 제가 옆에서 평경장처럼 좋은 멘토가 올 한 해 되어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들어온 목적은 단 하나겠죠. 네, 돈을 벌기 위함인데 또 돈을 확실하게 벌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또 고니처럼 옆에서 한 판 한 판 멋지게 따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더 멋진 모습 그리고 더 멋진 전략 계속해서 선보이게 될 것 같고요. 주식 계좌 벌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하단 QR 찍고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2월 28일 목요일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거래일에 이제 1.8% 상승 마감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고점 부근에 이제 근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1월 첫째 주가 되면은 이제 전고점을 넘어서면서 이제 더블 바텀, 이제 쌍바닥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방향성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0.7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에 이어서 또 코스닥도 좋은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약 9조, 그다음에 코스닥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8조 3천억을 기록을 하면서 유동성 자체는 막 엄청 크진 않지만 또 거래하기에는 나쁜 시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시장일 때는 좀 뭐 아무 종목이나 거래를 하기보다는 확실하게 모멘텀이나 이제 이벤트 일정 이런 확실히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거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괜찮은 거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오늘 시간에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이슈라든지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 선정해왔으니까 시청 끝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징 급등 종목에는 소록스란 종목이 있었고요. 작년에 이제 노터스란 종목이 8대1 무증을 기록을 하면서 급등한 이력이 있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 1,400% 14대 1을 이제 무상증자 이제 권리락 이후에 지금 3거래일 연속 점상 랠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트레이딩 대상으로서는 다음 주에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 이제 노터스가 이제 점상 랠리를 보여주다가 첫 상한가가 이제 풀리는 날에 좀 급락을 했는데 바로 이제 또 상한가로 말아 올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1대 8이었는데 지금은 14대 1이잖아요. 그러면은 더더욱더 아마 추정하는 수급이 많을 것으로 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종목 다음 주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대동스틸이 또 상한가를 갔었는데요. 대동그룹주들도 계속해서 연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대동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와 특수환경 임무수행 로봇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연일 강세의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 후반에 저희 탑픽 종목 공개해 드릴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에 대한 힌트도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요. 소룩스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내년에는 용의 해라고 하죠. 이 푸른 용이 날아오를 수 있는 해에 또 멋진 전략을 선사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윤섬을 해설위원님과 함께 2024년에 주식의 혀를 뚫는 전략들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작은 링크가 뜹니다.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고 7777 행운의 숫자 입력하시면요. 윤삼회 해설위원님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 샵 3772번으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우리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윤사무엘 보내주시면 역시나 답장으로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7777 입력하시고 똑같이 입장하셔서 노란톡방 안에서 다양한 정보들 무료로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또 빨갛게 물들여 주셨는지 만나봐야겠죠. 종목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픽 지금 포트폴리오가 화면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 로보틱스 첫 번째 종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200% 가까운 상승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 자릿수 기록해주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 향후 전략까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LS 머티리얼즈도 빼놓을 수 없겠죠. 원사이클 매매로 잘 챙겨주신 종목인데요. 최고가 51,500원까지 달성하면서 72.53% 기록했습니다. 자, 포스코 DX 오늘도 좋았던 종목이었죠. 64.8% 역시나 강한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제주반도체 온디바이스 AI와 함께 떠오른 종목입니다. 14.03% 기록했습니다. 네,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또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부터요. 정말 잘 가는 종목들, 짧은 기간 안에 급등한 종목들까지 다양한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과연 어떤 선수가 금메달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어떤 선수가 금메달 종목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지난주 이제 목요일 방송이 이제 제 마지막 방송이었죠. 네, 그때 이제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올림픽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후로 단 이틀 만에 또 한 14% 정도 급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에 나와서 언급을 많이 드렸었는데 사실 좀 약간 급등하는 흐름에 있어서도 제가 공략을 굉장히 잘하지만 제가 좀 기다렸어요. 돌아나가는 자리가 나와주면은
공략을 한번 도와드려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자리가 발생을 한 거예요. 때마침 제가 방송하는 날짜에. 그래서 그 자리를 기다려왔고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단 뭐 2, 3거래일 만에 14% 이렇게 급등을 해가지고 굉장히 또 여러분들한테 멋진 수익을 가져다 드리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금메달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LS 머티리얼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월 14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을 좀 트레이딩을 해봤습니다. 물론 뭐 단기적으로 72% 이렇게 급등한 종목이긴 하지만 충분히 매일매일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또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피드백을 드려볼 것 같고요. 네,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8월 30일 그리고 10월 18일 이렇게 두 차례가량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 종목은 이제 제가 원래 좀 단기 매매 트레이딩을 추구하고 있고 이제 다음날 급등하는 거를 이제 좋아하는 트레이딩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 종목은 이제 월봉상에서는 굉장히 강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계속해서 한 수십 번을 강조해 드렸었죠. 그리고 오늘 뭐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급등을 했었고 그다음에 지난주 목요일 방송에서도 히든 종목 섹터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으로 이제 1순위로 포스코 DX를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한 3거래일, 4거래일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제 내년 1월 2일 날 또 큰 이벤트가 이제 발생을 했죠. 수급적인 이벤트가 아마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한번 제가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제 제가 11월 달, 12월 달에 또 많은 종목을 올림픽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안 핫한 종목이 없죠. 거의 대부분 11월, 12월 가장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만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렸었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거의 한 종목도 빼놓지 않고 다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다음 날이 되었든 아니면은 이틀차, 3일차가 되었을 때는 또 여러분들이 아주 다 환호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한 자릿수 수익률 종목도 한 두 종목 있지만 거의 다 대부분 한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 방송만 봐도 먹고는 살겠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증거 자료가 됐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할 텐데 자, 이 구간에서 제가 공략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 뭐 이제 시초가부터 그 다음에 눌릴 때 이렇게 공략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다음 날 또 바로 이틀 만에 약 14% 정도 급등을 했었고요. 오늘 제가 좀 장중에 사진 찍어서 그런데 또 양봉 마감을 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월봉에서는 그 한 10년 넘은 박스권을 돌파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은 아마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급등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분명히 또 장중에 좋은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공략 도와드릴 테니까 항상 저를 추종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뭐 장중에 공략하는 거는 뭐 일도 아닌데 사실 이제 이 종목을 이 상장을 하고 나서 상한가를 갔었죠, 이날. 그리고 갭이 크게 발생을 하면서 이제 음봉이 발생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첫 음봉은 그냥 자신 있게 받아라. 자신 있게 공략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공략을 당연히 도와드렸었고 그 다음 날 바로 상한가 갔었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단기적으로 한 2, 3거래일 만에 약 72% 정도 급등을 했었고요. 오늘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제가 이제 공략했던 이 구간들 있죠. 이 구간을 정확하게 또 지지를 해주면서 밑꼬리가 긴 양봉 캔들로 마감이 되었고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요.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비중을 뭐 예를 들어서 한 100 정도에서 내가 원래는 한 100 정도를 베팅한다라고 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30에서 한 50 정도만 여러분들이 베팅해서 종가 베팅으로 접근하셨다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 화요일 시장도 양봉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얼마만큼 탄력이 나올지는 수급적인 부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장중 공략 제가 또 충분히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자 이런 식으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아마 여기서는 아마 상한가 따라잡기로 공략 도와드렸습니다. 뭐 파란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응을 잡아드렸던 영역들이고 빨간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던 구간들인데 제가 오늘 또 중요한 교육을 또 준비해왔습니다. 지난주에 약간 맛배기로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또 디테일하게 상한가 따라잡기 요즘에 제가 상한가 가는 종목들은 거의 매일 잡아내고 있거든요. 네,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공략하는지 좀 디테일하게 교육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좀 애증하는 종목이기도 하죠. 네, 여러분들한테 이제 8월 마지막 거래일 날 이 구간에서 이제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또 단기적으로 뭐 한 30-40% 이렇게 급등을 했었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 구간에서 좀 공략을 했었는데 타점이 좀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큰 그림에서는 저는 큰 방향성은 상방으로 보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멋지게 급등을 했었는데 사실 이 종목은 여러분들 월봉을 보셔야 돼요. 자, 월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한번 보시면은 포스코 DX의 이제 월봉상 제가 뭐 여러 번 이제 람보르기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정말 강한 그 자동차인 람보르기니가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것보다 서울시 밖에 나가서 이제 고속도로에서 운행을 하게 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정말 그 자동차의 퍼포먼스가 제대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구간에서 이제 돌파가 나왔었고 그래서 정말 좀 강하게 갈 수 있는 영역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딱 여기 빨간 선 구간이 있죠. 여기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여기 위에 고점 상단을 연결했을 때 여기가 이제 그 상단이거든요. 상단을 정확하게 지지받고 이렇게 또 멋지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람보르기니 그런 기법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계셨을 텐데 네, 보셨죠? 네, 람보르기니가 이만큼 강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뭐 코스피 이전 상장했을 때도 분명히 또 좋은 흐름 보여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구간에서 거의 바닥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이 큰 대형주가 정말 한 200% 가까이 이렇게 급등을 할지는 몰랐는데 어쨌든 이 모든 파동을 저 같은 경우에는 다 트레이딩을 하고 또 지금 현재 흐름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저라면은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지금 정고점이 한 12만 원이잖아요. 12만 원 구간들을 확실하게 좀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재차 공략을 해보지 않을까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나 뭐 에코프로 머티 아니면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신규주 대여 3총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뭐 한 번만 공략을 도와드린 게 아니라 매일매일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타점, 가장 탄력을 보여줄 수 있는 타점 안에서 공략을 도와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급등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렇게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IPO 대여 3총사뿐만이 아니라 또 내년에 더 갈 수 있는 제주 반도체 그리고 또 강하게 또 달려준 람보르기니의 강력한 힘을 보여준 포스코 DX까지 흐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메달권 선수들 흐름도 만나봤는데요. 강력한 종목으로 탄력적인 매매 나도 한번 겪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에 입장해서 전략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도 종목이지만 언제 어떻게 또 접근을 해야 되는지 타이밍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노란톡방 안에서 상세한 전략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박스를 스캔하신 뒤에 행운의 숫자 4자리 7777 입력하시면 바로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 샵 3772번으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윤사무엘 이렇게 4글자 이름만 보내주셔도요.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 시장에 대한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잘 가는 탄력적인 종목들 언제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장중 매매 전략도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해설위원님께 상한가 가는 종목들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S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 상한가 따라잡기 전략을 또 아주 잘 써주셨는데 이런 거 어떻게 좀 우리가 따라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날 당일날 가장 그 높은 위치에서 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든 게 확인이 되고 사실 상한가 따라잡기의 모든 원리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식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은 수요와 공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적고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은 경우에 그 종목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높은 위치에서 산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하는 종목을 당일 가장 강한 종목을 거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은 굉장히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거를 깨우친 다음부터는 전혀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상한가 따라잡기를 어떻게 공략을 도와드렸고 그리고 제 메인 기법에 왜 이 상한가 따라잡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 오시면은 이렇게 상한가 따라잡기, 그다음에 수급주나 아니면 대형주, 요즘에 또 지수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 시장에서는 수급주나 대형주들이 굉장히 잘 간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거래하는지 이제 38광땡 뭐 이제 수급주 매매, 38광땡 상한가 따라잡기 매매, 상따 매매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USB나 아니면 이메일로 다 보내드리고 있고 약 1시간 정도 분량이 돼요. 근데 어느 정도의 원리는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 매매의 3요소에는 3가지가 있어요. 자, 재료가 있는데 사실 이제 좀 디테일하게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가장 좀 그날 당일날 좀 신선한 뉴스가 있는 종목, 그다음에 의외성을 보이는 종목이면 상당히 좋고요. 거기다가 HTS에서 뉴스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금상첨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급인데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 상따를 할 때는 뭐 당연히 거래대금을 봐야 되는데 테마의 대장주면은 조금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은 제가 그날 당일날 공략하는 종목들은 다 테마주 안에서도 대장주였던 종목들이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신뢰도 있게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좀 바뀌었죠. 근데 차트상 일봉상 정고점 부근에 있는 종목 또는 신고가를 도전하는 종목이 가장 좋습니다. 자,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 한번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로 가셔서요. 상한가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에는 제가 이제 또 아침마다 여러분들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서는 아침 7시 반부터 8시 사이에 오늘 가장 탑픽으로 봐야 될 종목들 그리고 섹터, 테마 그리고 관련해서 밤새 사이에 나왔었던 뉴스들 정리해가지고 아침마다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서 다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어떤 수능을 본다라고 하면은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문제를 알고 가면은 굉장히 쉽잖아요. 답을 미리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했으니까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가게 되면 당연히 누구나 다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침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올 거다, 여기서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도움이 그 매매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그다음에 장이 끝나면은 2,500여 개의 종목 중 그리고 많은 섹터들 중에서 어떤 섹터가 가장 강했었고 그다음에 2,500여 개의 종목 중에 누가 어떤 종목이 시장 주도주 랭킹 1등을 하고 20위까지 했는지 그 종목들을 제가 계속해서 다 업데이트를 매일 그 장 끝나고 나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급주 매매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주도주 매매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상한가 따라잡기를 매매하신다라고 하면은 아주 멋지게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상따 좀 기술적인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건데 보통 상한가 가는 종목들은 38선 아래 없어요. 절대 없어요. 보통 38선 위에서만 여러분들 주가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38선 같은 경우에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피보나치 레벨의 38.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일날 38선 위에 있는 종목만 공략을 하시면 되고요.
추세 지표 YSL 밴드가 우상향하는지, YSL 밴드 같은 경우는 제 앞글자를 따가지고 윤사무엘 밴드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야 되는데 보통 상가 따라잡기 할 때는 이 밴드 자체가 한 60도에서 한 70도 정도의 각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3분봉에선 40억 거래 대금이 몇 번 이상 터져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오시면은 USB나 아니면 이메일로 신청하시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당일 등락률이 20% 이상 상승한 종목을 위주로 지켜보셔야 되는데 자, 너는 그러면은 왜 5% 상승할 때는 왜 상한가 따라잡기를 못하는 거야? 라고 질문을 주실 수가 있는데 5% 상승만 해가지고는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갈지 안 갈지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지만 여기 20% 정도 이제 올라가면은 야,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갈 수 있겠네? 못 가겠네를 이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한가는 그날 당일날 상승을 먹겠다라는 게 아니라 다음날 갭을 먹고 다음날 갭을 누리겠다는 그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갭이 뭐 어떨 때는 막 20%씩 아니면은 다음날 뭐 10%씩 아니면 5%만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상따를 공략하게 됐을 때는 최소 뭐 한 10에서 15% 정도의 이제 수익률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계좌 벌크업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매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최고의 종가 베팅은 저는 상한가 따라잡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최근에 이제 네오셈이라는 종목을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12월 13일부터 14일 날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어디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자,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YSL 밴드 우상향하고 있고 그다음에 38선 위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한가 안착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뉴스는 HTS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AI 반도체판을 뒤집을 삼성 CXL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은 조금 많이 알려졌는데 한 2주 전만 해도 굉장히 신선한 키워드였거든요. 자, 그러면서 제2의 한미 반도체를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소페타시스도 있겠지만 한미 반도체가 반도체 주식들에서는 가장 왕이었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네오셈이 제2의 한미 반도체를 기대한다라는 뉴스가 키워드가 달랐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고민도 없이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이제 급등을 하면서 단기간 내 뭐 한 30%, 40% 이렇게 멋지게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일봉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전고점 부근이나 아니면 신고가로 도전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여기가 이제 전고점입니다. 이 구간이 전고점인데 가격대로 보면은 한 6,000원 정도가 돼요. 자, 근데 이 구간을 상한가 구간에서 잠갔죠. 자, 그 다음날 갭이 크게 발생을 했죠. 그래서 보통 갭이 좀 크게 발생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할 때 따라 들어가신다라고 하면은 다음날 갭이 좀 크게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한가 가격이 막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다. 뭐 한 5,800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갭이 좀 낮게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은 상한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종목은 강한 상한가이고 어떤 종목은 약한 상한가이고 그다음에 어떤 종목은 좀 가벼운 상한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강한 상한가인데? 라고 저는 직감적으로 이제 느낀 거죠. 하도 많이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그다음에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12월 18일 날 상따로 이제 두 차례가량 공략을 도와드렸고요. 보시면은 이제 38선 위 YSL 밴드 한 60에서 70도 각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날 또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보시면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 신고가 자리죠. 자, 여기 상승 눌렸다가 재차 상승 신고가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에코프로버티, 두산로보틱스, LS 머티리얼즈 이 3총사 중에서 이날 대장이었죠. 네, 그래서 또 제가 공략을 도와드린 거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어보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2월 19일 날에서 20일 사이에 이제 공략을 도와드렸는데요. 자, 이 구간에서 공략 도와드렸고 뉴스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보시면 전고점을 돌파하죠. 자, 돌파하고 여기 지지받고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또 큰 갭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보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에이펙트가 2등주였고 퀄리타스 반도체가 3등주였고 메커스, 네오티스가 6등주였습니다. 5등주, 6등주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보우 반도체가 대장주였죠. 그래서 당연히 멋지게 제가 질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그다음에 와이더 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이제 12월 20일 날 공략을 도와드렸고요. 네, 이 종목은 좀 한참 한 15%, 12% 구간에서 잡아드렸습니다. 네, 공략 도와드렸고 네, 다음 날 큰 갭을 발생했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와이더 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징어 게임 그리고 이정재 테마의 이제 대장주였죠. 뭐 2등주 같은 경우에는 TNN 엔터테인먼트, 뭐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4등주였는데 아무튼 대장주여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점상을 가더라도 점상 풀리는 날에는 무조건 네, 공략 도와드렸고 네, 또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12월 27일 날 공략 도와드렸고 일론 머스크 아르헨티나 리튬에 관심 있다 그러면서 어제 공략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구간에서 공략 도와드렸고 공략 그다음에 다음 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나름 갭이 나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이 종목 공략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일봉상 자 일봉상 여기가 전고점 부근인데 여기를 넘어섰죠. 네, 28,000원 정도가 좀 약간 저항대인데 돌파하는 흐름에 있었고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 대장주였죠. 포스코 스틸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뭐 2, 3등주 이렇게 형성이 되었었고 오늘 또 멋지게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장주 뉴스 있고 그다음에 YSL 밴드 우상향하고 38선 위에 있고 다 모든 게 만족이 되면은 저는 상한가 따라잡기를 그냥 지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네오셈, LS 머티리얼즈, 어우 반도체, 그다음에 와이더 플래닛 다 잡아드렸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엠텍 종목 상한가 잡아드렸습니다. 요즘 상한가 종목은 또 제가 거의 저를 통해서 출발한다를 매일매일 증명하고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상한가 따라잡기 매매 공략해보고 싶고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이미 계셨던 분들께서는 우리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께서 잘 잡아주시는 상한가 종목들 직접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지금 뭐 네오셈부터 LS 머티리얼즈, 어보브 플래닛부터 와이더 플래닛까지 지금 잘 가는 종목들은 다 잡아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상한가 따라잡기에서 또 기술적 포인트로 삼으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들 좀 잘 캐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USB와 이메일을 통해서 또 비법 전략까지 전수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신청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박스를 스캔하신 뒤에 7777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안에서 무료 정보들 공유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로는 샵 3772번입니다. 네 글자 윤사무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장에서 눈여겨봤어야 될 종목과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빅매치 포인트 어떤 섹터일까요? 네, 당연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2차 전지를 저는 메인 섹터로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요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죠. 네, 반도체랑 그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테마, 메인 테마 우리나라의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바이오,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이 세 가지 테마의 시속 게임을 얼마나 잘 타느냐가 요즘에는 얼마만큼의 트레이딩을 잘하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포스코 DX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 기업인지는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증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던 게 이제 에코프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포스코 DX입니다. 그러면서 1월 2일 날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있고요. 큰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수급적인 이벤트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L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으로 해가지고 잘 갔다라고 하시면은 이번에는 이전 상장이라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아마 1월 2일 날은 많은 트레이딩 수급이 유입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이 종목을 지켜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용 희귀가스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어제 이제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강세를 보였었고 전일에 이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포스코 DX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매기가 다른 포스코 그룹주들한테도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좀 이 모든 그룹주 안에서도 가장 낮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종목을 그나마 상한가를 날리기엔 가장 좋았다라고 여러분들 좀 판단하시면서 지켜보셨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이번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작정 그냥 아무런 모멘텀이 없어서 가는 것보다는 실제 이 종목이 이번 그 연도에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배가량이 늘어났었고 올해 주식시장 키워드라고 하면은 2차 전지 그리고 AI, 이 로봇 이 세 가지였는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키워드에 부합을 하면서 가장 올 한 해 가장 상승률이 높은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의 차트를 보고 가실 텐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전고점이랑 멀지가 않았다. 사실 여기가 이제 전고점이었는데
멀지가 않은 상황이고 아마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또 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정말 멋져요. 이게 끝이거든요. 이 포스코 DX의 끝인데 이런 구간들을 사실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2달 정도가량 여기가 지지가 맞는지 테스트를 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또 다시 재차 상승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아마 근데 이 차트는 이제 없어지겠죠. 코스피로 이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수급 쪽을 조금 많이 어려워요. 제처럼 좀 초보분들한테는 어려우니까 제가 그런 수급 분석은 또 기가 막히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와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요즘 시장에서 가장 트렌디하고 어떻게 보면 스마트하게 주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하단 QR 찍고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포스코 DX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멋지게 공략 한번 도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 머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이 종목을 공략을 해가지고 한 12% 정도가량 급등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그룹 계열의 이제 2차 전지용 하이니켈 전구체 생산 판매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 기업 공개 시장에서 조단위 대여로 이제 상장이 된 기업이고 코스피 200 특례 편입 그리고 투자 경고에도 상승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약 11조 원을 지금 돌파를 하고 13조 원에 지금 안착을 해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11월 달하고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래도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LS 머티리얼즈 이 신규주 대여 테마가 국내 시장을 이끌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었고 2월 달에는 이제 뭐 SM이라든지 AI 솔트룩스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 뭐 이런 기업들이 있었고 3, 4월 달에는 에코프로와 이제 포스코 DX라는 기업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뭐 4월 달에는 이제 페라이트 테마가 있었죠. 매 월마다 이런 주도주는 항상 나오는데 누가 뭐래도 11월, 12월 달은 신규주 대여 테마가 시장을 이끌었고 그 안에서 대장 역할을 했던 거는 에코프로 머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뭐 좀 조정을 받긴 했는데 차트를 빠르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12월 15일 그리고 12월 18일 이렇게 양일 이렇게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전에도 상승했고 상한가도 한 2번 갔었던 이력이 있어요. 근데 이때 상승할 때마다 최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조 8천억에서 1조 6천억이 나왔어요. 당일날 거래대금이. 그런데 이 강한 거래대금을 뿜고 그냥 죽을 것인가라고 이제 물어본다라고 하면 쉽게 죽기는 힘들어요. 누구나 다 이 종목에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 오늘 저는 그런 시그널을 바로 포착을 했거든요. 뭐 일봉으로 포착을 한 건 아니고 1분봉 가지고 포착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반등하는 날이구나라는 걸 이제 직감적으로 좀 느꼈었고,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는 지금 이 종목이 이제 추세가 강하게 나올지 아니면은 뭐 이게 기술적 반등을 그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는 충분히 유효했었고 만약에 이 종목을 잘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오늘 거래하신 분들은 정말 매매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대주주 양도세 완화 정책 그리고 배당락일이 지나면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수급이 고루고루 분포되는 모습을 전일부터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매일 지금 여러분들이 잡자마자 곧바로 상승할 수 있는 자리와 타점을 선정해서 장중에 한번 같이 대응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에코프로 머티 매매 전략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QR 그리고 문자 두 가지로 참여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QR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를 실행하신 뒤에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 박스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요. 노란색 링크 뜹니다. 링크 터치하시고 7777 네 자리 입력해 보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는 샵 3772번입니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보내시면요.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7777 입력하신 뒤에 에코프로 머티와 또 포스코 DX에 대한 전략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네, 두 번째는 한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바이오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대장 역할을 하는 게 항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겠지만
주가 퍼포먼스 면에서는 항상 이 종목이 탑이었습니다. 셀트리온이란 기업이고요. 뭐 기업 개요 같은 경우에는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워낙 뭐 유명한 기업이다 보니까 일단 이 종목도 좀 주요 이벤트나 아니면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통합 셀트리온이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이 좀 큰 이런 글로벌 빅파마로서 이제 도약을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 키워드라고 하면은 글로벌 빅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이제 제약이 이제 셀트리온의 이제 흡수합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 1월 12일 합병 신조로 이제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1월 2일 날 이벤트가 있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월 12일 날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대를 해 보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관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JP모건 컨퍼런스 일정도 있는데요. 서정진 회장님께서 4년 만에 메인 트랙 발표자로 이제 나서게 됩니다. 메인 트랙이라고 하면은 그 JP모건에서 헤드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에서 이제 출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28일 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통합법인 출범 후에 첫 공식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장에서 이제 통합 셀트리온의 청사진과 함께 인수합병 진행 상황, 그런 굵직한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멘텀을 앞두고 우리가 또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주식적인 어떤 뭐 사고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올해 이제 배터리 아저씨라고 해서 박순혁 그 작가님께서 이제 에코프로를 이끌어 주셨지만 사실 정말 주식을 잘하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저는 단연코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님 그리고 HLB의 진양군 회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들이 직접 나서서 이번에 이벤트를 굉장히 좀 크게 벌이고 있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합병 이슈가 있고 HLB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이전 상장 그리고 리보사라닙의 FDA 일정이 있습니다. 내년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흐름에 있어서 지금 셀트리온이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주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차트를 마지막으로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 선이랑 빨간 선이 뭐냐면은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이라고 해서 이제 1년선이랑 파란 선 같은 경우는 2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빨간 선은 240일, 그다음에 파란 선은 480일인데 보통 이제 1년 동안 거래했던 그 셀트리온을 거래했던 사람들의 평균값, 1년 동안 거래했던 사람들의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 지금 돌려놓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저점을 지지해줬고 여기 상단을 지금 도전하러 가는 자리고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거의 한 2020년 3월달 부근처럼 이때도 이렇게 돌파를 해주고 나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장기평을 돌려놓고 있고 조정 시에는 우리가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수급 현황도 상당히 좋습니다. 외국인들과 이제 기관 쪽에서 열심히 쓸어 담고 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묵직하게 쓸어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 상반기라고 하면은 반도체, 바이오,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렇게 같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내년부터 통합 셀트리온 매매 전략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JP모건 컨퍼런스 모멘텀에 더해서 이 통합 셀트리온까지 이 셀트리온에 대한 전략도 노란톡방 안에서 짚어가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7777 입력하셨으면 좋겠고요. 문자로도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윤사무엘 네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링크 통해서 7777 누르시고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잠시 뒤에는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결정적인 한방, 오늘의 마지막 올림픽 종목이 공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2024년을 처음으로 여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의 올림픽 종목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선수일까요? 네, 사실 제가 이제 투자 올림픽에 나오면서 이제 다음 날 아니면은 뭐 한 3거래일 안에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려왔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거래일이었고
내년에 좀 기대할 만한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이 종목이 또 시장에서 크게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가지고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기업을 가져왔고요. 기업 개요는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 마케팅 플랫폼 개발사로 이제 신규주 성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좀 큰 이슈라고 하면은 이제 이정재 그 배우님 그리고 정우성 배우님이 120억 유상증자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최근에 또 이정재 씨 같은 경우에는 현대고 동창인 한 전 장관과 함께 찍은 사진이 좀 공개가 되었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모멘텀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지금 현재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베일이 이제 벗겨지고 있고 이 신드롬에 대해서 이어갈지가 아마 궁금한 부분들이 상당히 크실 텐데 24년 방송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세계를 놀라게 했던 흥행작 오징어 게임의 시즌 2의 전작에 이어서 흥행을 이어갈지 한번 우리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1년도에 이제 공개된 오징어 게임 1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은 시청 시간을 기록을 하면서 세계적인 신드롬을 이제 일으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이제 좀 아쉬웠던 게 오징어 게임 2가 이제 분명히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고 흥행이 될 수가 있을 건데 관련주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왜 그러냐면은 그나마 관련주라고 했다라고 하면 예전에 이제 버킷 스튜디오라는 기업이 있었거든요. 그 기업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이 상당히 좀 높게 올라갔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강세를 보일 때는 한때 시총이 한 6천억까지 갔었어요. 그 종목이. 근데 그 종목이 지금 현재는 거래가 정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비덴트라는 기업도 있었고 뭐 쇼박스라는 기업도 있는데 비덴트도 거래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없는 상황에서 최근에 오징어 게임 2 관련주가 정말 멋지게 나왔다. 그리고 실제 그걸 만든 거는 이정재 배우님이 최대 주주로 들어가면서 이 종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차트를 좀 보면 뭐 당연히 좋겠는데 차트 한번 보고 가실게요. 근데 차트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종목이 최근에 점상을 한 뭐 6번, 7번을 갔죠. 상한가를.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좀 많이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킷 스튜디오가 6천억까지 시총이 갔어요. 근데 실제 이정재 씨가 투자를 한 것도 아닌데 6천억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1,300억이에요. 근데 이정재 그 배우님께서 직접 또 최대 주주까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차트가 최근에 7번 상한가를 갔지만 전혀 비싼 게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내년에 여러분들이 좀 모아가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흐름을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연예계랑 영화계에서 요즘에 가장 잘 나가는 배우라고 하면은 이제 이정재, 그다음에 또 서울의 봄이 흥행을 하면서 정우성 배우님이 참여를 했었고, 그다음에 정치계에 지금 아이돌 또 계시고, 그다음에 재벌계까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보통 이런 데서 조금 횡보를 좀 시켰다가 다시 한 번 더 급등을 해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칸나리아 바이오를 한번 볼까요? 칸나리아 바이오를 보시면은 예전에 이렇게 점상을 이제 한 7방을 갔어요, 이 종목이. 그리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상한가를 2번 더 가고 나서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 조정은 이렇게 보내다가 이렇게 또 한 2배는 더 갑니다. 거기서. 2배에서 3배 정도 더 가요. 하이드로 리튬을 한번 볼까요? 하이드로 리튬도 보시면은 자, 이 종목이 여기서 점상을 보여주고 계속해서 상한가 랠리를 보여주다가 자, 11선, 21선 부근에서 재차 눌렸다가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한 몇 배 가죠? 네, 8,000원에서 3만 원 갔으니까 3배 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차트보다는 그냥 시가총액을 그냥 보고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굳이 차트를 분석을 해달라고 하면은 와이더 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보나치 레벨에 38.2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시초가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한 16,000원 정도까지는 조금 분할 매수를 잘 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당연히 좀 높습니다. 네, 뭐 단기 급등주를 제가 노리는 게 아니고 좀 5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13,000원 잡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와이더 플래닛 매매 전략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분명히 이 종목 저는 기대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년 새해 개장과 함께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높이 뛸 종목으로 와이더 플래닛 짚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아래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아쉽지만 우리 해설위원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올 한 해 투자올림픽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참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 새해에 저희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개장은 10시라는 점도 여러분들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